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전에도 몇 번 설명드린 게 있는데, 요즘도 계속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뀌는 세금 제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1주택자분들도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워낙 강화가 돼가지고요. 이번 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 그 원문을 보시면 그 처음에 딱 뜨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게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하고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입니다. 이 내용이 그 세금에 대한 문제예요. 이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이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업을 하면서 부동산 이제 정부에 대한 대책이 나오게 되면 예전부터 원문 같은 경우를 인터넷 이제 PC에 다운받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읽어보고 처음에는 전체적인 걸 한번 보고요. 두 번, 세 번 보면서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왜냐면 전체적인 건 다 사람들이 중요시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중에 관심 있는 거는 여기 청약 규제. 근데 솔직히 청약은 저희 부동산은 크게 와닿는 게 아니에요. 중개 수수료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이쪽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그 대책 중에서 이제 처음 읽어보시면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추가 강화하겠다. LTV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시가입니다. 시가 내용 같은 거 이걸 찾아보니까 밑에 보시면 이게 한국감정원이나 KB 국민시세 둘 시세 중에서 높은 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높은 거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내가 보면 큰 차이는 없을 텐데 미묘한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게 저는 중개업을 17년 넘게 하면서 보면은 보통 시세보다 매매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게 항상 높습니다. 매매가. 근데 그게 금액 차이가 적게는 조금 날 수도 있고 높게 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부분 들으신 분한테 제가 중요시하는 게 이 시가는 금액이 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집을 사기 전에 이건 중개업자도 좀 쉽지가 않아요. 인터넷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보통 돈 대출 받는 거 정확한 거는 꼭 중개업소에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주거래은행 가셔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집에를 어떻게 보면 무슨 돈 무슨 어디 몇 호가를 설명드릴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여쭤보시고 금액을 알고 매매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번 이제 법은 전에는 현행으로는 12월 16일 전에는 주택가격 구간 없이 LTV 40%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4억을 집을 주고 샀다. 그럼 5억 6천까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현행 법은 이제 개선되는 건요. 9억 이하부에 대해서는 40% 나오고 9억 초과부는 20% 나오는 추가 강화를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요. 9억 초과부는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법하고 틀린 게 1억당 2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잘 보시면 14억을 대출받는다고 치면 전에 법에서는 5억 6천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9억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5억을 비교하면은 여기서는 20%니까 1억이 나오겠죠? 9억까지는 3억 6천입니다. 그래서 총 4억 6천이 나와요. 1억당 2천만 원 정도의 차이 납니다. 만약 10억, 14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1억이면 너무 큰 돈 아닙니까? 보시면 이 지금 개선된 부분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 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대로 현행 LTV 40% 적용하는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도가 높은 게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대출을 많이 끼고 여러 이제 편법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기술들을 아예 못하게 이제 아예 그냥 제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행은 다주택자에는 대출 금지되어 있고 1주택이나 무주택에는 이제 LTV 40%였는데 개선은 초고가 아파트는 아예 대출 안 해주겠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여기 위에.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개선 대책이 나오면서 아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시면 사지 말아라. 완전 오리지널로 이렇게 사라는 뜻이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집을 좀 많이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렇다고 현금 주고 산 건 아니었어요. 보통 능력으로 신용대출이나 그리고 내 집을 또 능력이 있으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집을 해가지고 금액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그런 모든 걸 완전히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좀 나쁘지는 않은데 이번에 아파트 그 폭등으로 인해서 시보가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그 충격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요. 보시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 임대업을 하신 분이나 매매업을 하신 분이나 그 기타 이제 법인까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 임대업이나 매매하신 분들은 거기 많이 혜택도 있었고 법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그 연말 가면은 좀 뭐 그 돈으로 많이 사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막겠다는 뜻입니다. 대출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말아라. 현금 있으면 현금으로 사셔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중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중에 하나가 DSR입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관리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LTV하고 DSR 뜻을 잘 아셔야 되는 게 LTV는 그냥 집담보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출이 나오는 거고요. DSR은 내 월급, 연봉 대비 그 원리금 상환하는 뜻입니다. 원리금 상환할 수 있냐?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걸 들었다 보겠다는 뜻인데 좀 자세히 아셔야 되는 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은 전에는 각 금융회사별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개선된 게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차주 단위로 DSR 규제 적용하겠답니다. 보시면 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은행권하고 은행권이 있어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이 있잖아요. 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대출을 받을 때 뭐 신용대출이나 뭐 집담보대출이나 우리가 뭐 마이너스 통장도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좀 여유분이 나오면 DSR에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여유분이 있으면. 근데 이번에는요. 이제 계속 21년까지 해가지고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그냥 40% 내로 완전히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금액을 더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많이 되신 분들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단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그냥 현행대로 하는 거고요. 다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세금 절세하는 쪽의 부분에서 한번 제가 따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반복해서 들으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그 또 바뀐 게 전에는 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사게 되면 2년, 3년 이렇게 막 이게 법이 바뀌면서 좀 넉넉한 시간을 줬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정지역 대상입니다. 그 지역 대상에서는 만약 2019년 11월 달에 구입했다면은
20년 12월 달에 만약 그 또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1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러면 B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B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조정력 집에 이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비과세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럼 이걸 사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1년 이내 매도가 안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만약 이런 조건이 아닌 내가 그냥 이런 것도 싫다 그러면은 이제 다 주택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럼 뭐 시간적 여유는 좀 덜 주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말입니다. 조정 지역 내에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뭐 1년? 그리고 취득하고 2년 거주 보유 3년 파는 거였잖아요. 그게 아예 안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 조정지역 내에서는요. 단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그렇지 않은 지역은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거 아니에요. 뭐 1년 이내 뭐 팔고 뭐 전입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들어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또 비조정지역, 그러니까 B자가 들어가는 쪽에서 조를 가던가 조정지역에서 B를 들어가던가 그 둘 중에 하나가 비조정지역이면은 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조정에서 조정지역으로 구입을 할 때가 문제인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려도 1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전입은 좀 그 후에도 상관없는데 무조건 매도는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걸 보면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조정지역만 들어가면은 여기에 해당되진 않아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을 샀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뭐 언론이나 뭐 우리 보시면 뉴스에서 보겠지만은 이 종부세 부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규제 들어가는 거고요. 보시면 다주택자에 대해 부담을 집중되고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더 유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현행은 3.2%였습니다. 다주택 이거 보시면요. 근데 4%로 늘어났어요.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뭐 94억 초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0.8%, 0.5%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매물이 나올 확률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있으신 분들은 워낙 세금 내는 거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내는 것보단 집가 오르는 게 더 크거든요. 여기 그 건물주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일부러 자기 임대를 놓는 원룸을 갖고 계시는데 일부러 거기 전세를 많이 나가지고 집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집가 많이 올랐다고 저한테 와서 자랑하십니다. 있으신 분들은 종부세 내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현장에 있는 바로는 있으신 분들 절대 종부세 부담 안 갖습니다. 그냥 집가가 더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매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급매물은 또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 분들은 좀 잘 이거 숙지해 놓으시고 어디 원하시는 쪽 있으면은 계속 그 중개업소에 자주 들리거나 아니면 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주 보시면서 갑자기 급매물이 나온다. 저번에 뭐 TV에 나왔지만 그 음마아파트 22억인데 뭐 19억 5천원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호가인데 많이 팔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게 진짜 진정한 급매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종부세 부담은 올랐어요. 근데 전혀 있는 분들 이건 부담이 안 됩니다. 뭐 우리하고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왜?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가지고 있다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등 다주택자 부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요.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종부세가 이제 상향이 됩니다. 200%에서 300%. 조정 지역 2주택부터입니다. 근데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종부세 부담 안 느끼고요. 크게 느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집가가 오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요. 원래 종합보험세 나와도 이제 조만간 뭐 계속 뭐 공시지가 올리고 시가도 더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매매가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모자릅니다. 요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고령자일수록 종부세 부담은 줄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TV는 나는 오래 살았는데, 지금 나오는 돈도 없고, 뭐, 종부세만 올라가고 재산세만 올라가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그런 걸로 기사를 많이 쓰세요. 기자분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싶으니까. 전혀 이런 걸 안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행은 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선된 분을 보겠습니다. 개선된 부분은 여기 이 나이에 10%씩 올려준 거예요. 종부세를요. 부담을요.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전혀 집 못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 왜냐면 이제 직업이 이제 은퇴하고 나시니까 연금이나 월세 수익으로 사시는데 부담을 좀 줄여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모든 기간에는요 거주가 유리합니다. 이번에 바뀐 거는 이 거주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했어요. 거주라는 뜻이 뭘까요?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수요자면서 실거주를 한 사람한테는 더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2년 거주만 했으면은 나중에 다 혜택을 주고 또 나중에 또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종부세 장특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밥을. 전에는 2년 거주만 해도 보유만 되면 이게 쭉 올라갔는데 이번에 거주 요건을까지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주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거주를 많이 하고 한 집에 오래 살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줄게. 뜻이 뭘까요? 그 집에 네가 산 집 살라 이거예요. 계속 집을 늘려가면서 하나 사고 2년 그 법에 대해서 딱 거기만 거주 요건 마치고 딴 것도 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편법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당장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거주 기간이 짧은 분들은 빨리 파셔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거주가 기냐 보유가 기냐에 따라서 내가 거주가 상당히 길다. 그럼 보유도 긴 거잖아요. 그분들은 굳이 이전에 안 파셔도 돼요. 여기서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가 짧은 분들입니다. 이런 것도 잘 읽어보시면은 이런 집을 다른 데 이사 가시고 뭔가 할 때 저 계획을 짜기 참 좋습니다. 2021년 양도분부터고 거주 기간이 긴 사람은 굳이 여기 이거 바로 급하게 안 파셔도 됩니다. 이번에 또 바뀐 것 중에 하나 큰 게 등록 임대주택 거주 요건 강화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때가 법이 한참 바뀌었던 게 그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인데요. 등록 임대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때였을까 노무현 정부 때인가 아마 그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주택 있으면 하나를 등록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은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제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춰줬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현행은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개선된 거는요, 딴 것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요, 거주 요건을 2년 비과세, 2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또 다른 지역도 아니라 조정 지역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아까 DSR하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중요도로 봐야 될 점이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이제 안 봤는데 다주택자 중과 여부에서 분양권은 제외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선된 거는요, 중과 여부 분양권을 이제 포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아마 작용을 올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택이 없는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는데,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갈아타고 했는데, 그 자체도 이제 막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지역들은 어딜까요? 바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 분양권 이제 주택수에 포함하는 건요, 조정 대상 지역에만 포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통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냐? 이것도 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요. 아니, 비조정 대상 지역에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리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아파트 분양하잖아요. 몰리는 이유가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주택 양도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전에 이제 보시면은, 현행은 이제 보통 1년 미만이면 40%고 기본세율이었는데요. 이제는 개선되는 부분은 1년 미만은 50%고 2년 미만,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2년 미만은 40% 하겠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투기 세력에서 완전히 이제 차단하겠다는 뜻이죠.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까지 들어왔습니다. 대신 그거를 2021년 1월 1일 양도부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빨리 팔라 이거예요. 만약 이번에 2년 미만 들어가신 분들은 기본소리 해줄 테니까 빨리 팔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줍니다. 그냥 바로바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책은 빨리 지금 다주택자분들 좀 주택을 빨리 팔고 공급을 좀 늘리자는 취지거든요. 그 뜻이 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까지도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뭐 이제 앞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몇 개 나왔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조정 대상 지역하고 다 주택자 그 분들한테만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몇 가지만 몇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건 중요합니다라고 체크한 거는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도 아셔야 되는 거를 설명드린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해 주겠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분들 많이 파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재를 하면서 팔라고 하면 안 팔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겠다는 뜻은 현행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특 적용 배제했는데, 개선되는 건 조정 대상 지역 내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00년 6월까지 양도를 적용하겠다는겁니다. 이 법을 양도소득세 이제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준다는 거는 10년 이상 보유하는 겁니다. 뭐 몇 년 보유한 사람은 안 돼요. 그만큼 오래 보유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시가격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처럼 이제 서민들은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불공정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한동안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특히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은 거의 이제 이런 뭐 서민들 갖고 있는 거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요. 뭐 땅 몇 평짜리부터 해서 우리 이제 재벌분들이나 뭐 그리고 정말 하얏트나 뭐 이런 호텔 같은 경우도 공시가격이 낮다 보니까 1년 내에 세금 내는 게 계속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였어요.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처럼 70%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한참 모자라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아직 70%가 안 됩니다. 최소한 80%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세금을 얻고 나라가 이제 공평정해지고 형평성이 있으려면은 공시가격 인상은 당연한 겁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부담은 늘어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아파트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충분하십니다. 시세 변동률 모두 공시가격을 모두 반영하겠답니다. 근데 아무리 반영해도 이게 어느 정도 좀 그 잡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리지는 못해요. 조금씩 올려서 아마 수년 내로 어느 정도 그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를 우선 제고를 할 겁니다. 왜냐면 제일 중요한 고가주택을 이제 매겨야 되니까요. 단독주택에서도 좀 큰 집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을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먼저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가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보시면 주택시장 안정화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여기 처음하고 이 두 번째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하고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세 제도 보완, 이 내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더 원문을 한번 찾아서 인터넷에 PC에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시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아까 말씀드린 시가 9억 원 초과 여기 LTV 강화, 시가율은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높은 거를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매가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가 9억 원, 한국감정원이냐, KB 시세 높은 거. 그러니까 사시기 전에 은행 거기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SR, 우리 연봉 대비 이제 그 원리금 균등 상환할 수 있냐, 이자 포함해서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임대업을 하시면 매매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고요. 갭 투자는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전세 대출에서 크게 이제 사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니까요. 종부세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좀 많이 올랐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는 분들 큰 문제 없습니다. 내시는 뭐 다주택자나 뭐 우리 말대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벌써 20억이 넘어가는데 종부세 내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 제가 저기 그 12월 16일 부동산 정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세금 부분, 우리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 중에서 또 깊게 들어가던 얘기는 제가 한번 다시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더 나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